오늘의 주요 뉴스 반갑습니다. 정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이중재 해서 검수. 단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검찰. 수사권이 담게 적인 박탈 어의. 법안을 여야가 협의해서고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되면 문재인 청와대를 지키기에는 성공했다. 왜냐면 현재까지 드러난 범죄 행위로 볼 때 만약에 문제는 청와대에서 별도로 부패 관련 색감 오름, 우리나 횡령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 그건 드러난 게 없습니다. 아까 현재까지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 공작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나 아니면 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이런 부분에 청와대가 연관돼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되니까 그런 수사는 만약에 검수 단박이 되면 지금 현재 여야가 합의한 그 법안이 처리가 되면 검찰은 적어도 이 수사를 손 놔야 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현재까지 드러난 우유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획사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그 9월 중순 정도 되면 검찰에서 손 떼고 경찰로 넘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 형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을 거야 수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이고, 보면 그래서 제가 문재인 청와대 치기에는 민주당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명상인구 문 지키기에는 과연 성공했는가? 이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잘 아시다시피 9월 중순이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죠. 현재대로 검찰이 6대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9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리고 9월 중순에 이제 현행 검찰청법 개정안 1하형 선수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검찰은 6대 범죄 수사권 중에서 2개만 남고 나머지 4개는 또 경찰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2개는 부패와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6대본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중순 그때부터 그 1년 6개월, 그니까 사법국회의 사법개혁특위 라는 것을 구성하고 난 뒤에 일는 눕기 어리면 2024년 3월까지 갔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부패와 경제라는 2가지 남았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그 시점에 검수완 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검찰은 다만 보안 수사권 망가지는 것인데, 그 보안 수사권 앞으로 민주당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중수청이 이제 설치되면 그때 미제 검수 안박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때까지 가는 과정. 올해 9월 중순 그다음에 2023년 3월, 그 다음에 중수청 설치 후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검수 단박이나 단계적 박탈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이재명 4인공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이 몇 개 있고 경찰이 수사 중에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 수사 중인 거든요. 성남푸시 후원금, 오유경 교도에게 남부경찰청에서, 그 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의혹, 이것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그 다음에 백현동 특혜 의혹 도논 지금 수사 중입니다. 이거는 원래 작년 11월에 국민의 이미 이재명 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는데, 대검에서 이걸 경책을 옮겼습니다. 정권 수사 부담 되니까 아마 눈치 보느라고 경찰도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해경군 김씨 사건 때 대한 재수사도 지금 경찰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올해 1월 31일 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흔히 법세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새로운 사실 나타났다 이러면서 고발을 한 사건인데 이것도 검찰이 경찰로 넘겨서 경찰에서 재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지금 이야기한 검수 단박과 무관하게 어차피 경찰이 수사하던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경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서는 이제 명사인 부분이 당연히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검수 한 번만 단 박과 무관하게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수 단박이든 검수 안박이든 간에 이재명 사인 구문에 어차피 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이것은 불변으로 그냥 진행이 되는 것이고 다만 검찰에서 수사 중에 어떤 사건 또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명사 인구문이 검찰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선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요금에서 수사 중이죠. 그 다음에 백현동 사건은 사실은 보이고 검찰에서는 수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감사원이 이것도 공지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대검에다가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배당을 하겠죠. 이거는 백신 묘지가 뭐냐면 2015년 2월 이재명 사임 구문이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개발 사업과 비슷한 시점에 이게 시작이 된 건데 민간업자가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땅을 매입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용도를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주운 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을 함으로써 특혜 논란이 불거져 있는데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김인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인석은 2006년에 이재명 4인구 문이 성남시장 출마를 했을 때 선대 본부장이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현동 부지 시행업체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영입을 하고 나서는 일사천리로 백현동 이 아파트 부지 특혜가 다 그냥 풀렸습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틀림없이 거기 과정에서 뇌물수수가 있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또는 성남시장 핵심 멤버들의 어떠한 정도의 범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사천리로 안 되던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범죄 행위가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감사원이 혐의가 있다. 이래서 대검에 수사를 정을 했으니까 대검에서 이 수사를 시작을 할 텐데 근데 문제는 이 대장동과 백현동 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경제 범죄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9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9월 이후에서 2020 그러니까 4년 3월까지 중수총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부분은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수사할 수가 있는데 크게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직권남용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되면 직권남용은 9월 이후에는 검찰이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직권남용 이제 명사 인구문에 찍거나 명혐의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9월 달 넘으면 9월 중순이 넘으면 부분은 때에서 경찰로 넘기는과 이 같은 검찰은 손을 털어야 된 이게 말이 됩니까?